거리에서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 생존 전문가에게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은 갈등 상황에 연루된 사람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일련의 신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귀, 코, 머리 위치, 미묘한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위협과 오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체포 순간의 상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 상황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차 블랙박스에 포착된 전형적인 장면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취약성, 지배력, 그리고 조작 시도를 나타내는 신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글은 공감에 기반한 추론보다는 객관적인 행동 분석을 활용하여 극단적인 거리 충돌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기본적인 귀 신호. 귀는 단순히 소리를 수신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집중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녹음 자료를 보면 용의자가 귓불을 천천히 잡아당기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내적 긴장을 느끼고 자율신경계의 각성을 줄이려 할 때 나타납니다. 귓불이 떨리거나 살짝 흔들리는 것은 불안감이 고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잠재적 공격자는 빠르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관은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귀가 붉어지는 것 또한 감정 폭발의 명확한 징후입니다. 영상 자료에서 용의자가 개인 공간 침해 직후 귀에 선명한 붉은 반점이 생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분노나 수치심,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찰관들은 이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종종 물리적 저항을 포함한 폭력적인 반응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기울여 귀를 상대방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찰 녹음 기록을 보면 용의자가 질문을 명확히 하려고 할 때 고개를 돌려 귀를 경찰관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청각 처리와 모든 단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바닥으로 귀를 막아 소리를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상자가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경찰관은 용의자가 주의 깊게 듣고 있으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을 향해 상체를 기울이고 동시에 양쪽 귀를 모두 열어두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녹음된 자료에서는 이러한 자세가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없이 경찰관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만약 이러한 자세에 어깨를 살짝 기울이는 것이 더해진다면 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권력 관계를 파악하려는 숨겨진 의도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호의적인 태도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미세한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귀 변형의 문화적 측면. 영상 자료에서 사람들은 종종 피어싱, 문신 또는 기타 변형으로 귀를 꾸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형은 특정 하위 문화 소속, 집단 내 위계 질서에서의 지위, 그리고 잠재적 동맹 관계를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연골 피어싱은 거리 갱단 활동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권투 선수와 같은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 강인함과 신체적 충돌에 대한 준비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은 이러한 시각적 단서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공격성과 무력 사용 준비 상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에 생긴 흉터나 변형은 과거 신체적 폭행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에서 종종 격렬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의 귀 연골에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대상자가 이전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방어 기술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갈등이 격화될 경우 대상자가 신체적 능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경찰관은 전술을 선택할 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코를 통한 신호. 코는 신경말단이 풍부하여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경찰 영상에서 용의자가 코로 빠르게 숨을 들이쉬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이러한 빠른 호흡은 내면의 긴장을 해소하고 거짓이거나 회피적인 진술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경찰관은 용의자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진술을 바꾸려 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이 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손으로 코를 가리는 것은 충격이나 극도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현장 영상에서 목격자들이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상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찰관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용의자가 침묵을 지킬 때 코의 평소 위치가 좌우로 변하는 현상, 일명 엘비스 효과가 영상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코 한쪽이 살짝 찡긋거리고 입술 주변 피부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신호는 내면의 갈등과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경찰관은 이러한 미세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용의자가 속임수를 쓰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 근육 수축은 제안이나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들의 영상에서 포착됩니다. 단 몇 분의 1초 동안만 지속되는 이 빠른 동작은 비언어적인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역할을 합니다. 경찰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이러한 신호는 용의자가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이러한 요청을 예상하고 잠재적인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코에 손가락을 대는 행동은 종종 내면의 생각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증거를 살펴보는 용의자를 녹화한 영상에서 용의자는 손가락을 코 아래에 가만히 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적인 동작은 집중하고 정보를 내면에 저장하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경찰관은 용의자의 사고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코를 빠르게 긁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문 중인 용의자의 영상에서 이러한 행동은 종종 내면의 긴장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포착됩니다. 만약 이 행동이 빠른 호흡과 함께 나타난다면 용의자가 취약한 상태라는 인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이러한 취약성을 인지하고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전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코를 살짝 만지는 행동은 감정적 긴장을 숨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경찰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신경을 진정시키려는 듯 코끝을 가볍게 만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황을 통제하고 싶지만 내면의 불안감을 느끼는 전문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신호를 숨겨진 취약성의 징후로 인식하고 갈등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진술을 하기 직전에 짧게 심호흡을 하는 경우가 종종 녹음되는데, 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감정적 긴장을 감추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용의자가 사건 가담 사실을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진술 범위를 조절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대응은 용의자가 진술을 마칠 때까지 방해받지 않고 기다려 도발을 피하는 것입니다. 코를 치켜드는 동작으로 표현되는 우월감의 신호는 용의자가 지배력을 과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흔히 포착됩니다. 이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코끝을 어깨 높이보다 높이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우월감을 전달하며 비언어적인 지위 선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신호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는 종종 조종 시도나 불복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은 도발에 굴복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로 대응하며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코를 톡톡 두드리는 행위가 불신과 의심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영상에서 종종 코를 가볍게 두드리며 옆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포착되곤 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내면의 갈등과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담당 경찰관은 이 신호를 기록해 두었다가 이후 분석 보고서에 활용하여 기만 시도였다는 결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행동은 종종 신체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에서 콧구멍 벌렁거림과 함께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 관찰됩니다. 경찰관은 이러한 신호를 아드레날린 수치 증가의 전조로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근접전 전술을 사용하여 도주를 저지해야 합니다. 윗입술과 코 사이에 인중을 꼬집는 행동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관찰됩니다. 압박을 받는 용의자의 영상에서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 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땀을 흘리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용의자가 내적 긴장을 해소하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일관된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의 행동 분석은 이러한 모든 신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영상 기록에서 이러한 지표들은 각각 특정 순간에 나타나며 이러한 지표들이 모여 위협 수준과 모든 관련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도록 훈련된 경찰관은 대상에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점과 우위를 점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점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적 접근 방식은 직관적인 추측을 대체하고 객관적인 관찰에 기반합니다. 실질적인 권장사항. 녹화 영상을 검토할 때는 귓불 잡아당기기, 귀가 붉어지기, 고개 기울이기, 빠른 호흡, 코 두드리기, 콧구멍 벌렁거리기 등 모든 미세한 몸짓을 기록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위협 수준별로 분류합니다. 한 장면에서 귀가 붉어지고 빠른 호흡을 하는 등 스트레스 징후가 여러 번 관찰되면 대상자는 취약한 상태이므로 경찰관은 차분한 목소리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긴장 완화 전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를 치켜들거나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등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는 징후가 영상에 포착되면 거리를 유지하고 제압 장비를 준비하는 등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맥락은 분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비디오, 녹화 영상에서는 신호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진정하려고 귓불을 잡아당기는 반면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코를 두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각각의 신호를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행동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향후 조치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 CCTV 영상은 비언어적 단서를 실시간으로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와 코는 민감한 부위로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감정적, 인지적 과정을 보여줍니다.